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미중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기 박사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환율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커런시 월이라고 해서 환율을 그 exchange rate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커런시 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통화 전쟁이죠. 통화 전쟁인데 US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네. 또 기축 통화고 통화량으로 보면은 전 세계 통화의 8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실 이 미국은 US 달러를 통해서 금융 질서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이제 대개 이제 상대 통화하고 관계에서 절하를 한다, 절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US 달러 대비 중국의 그 위엔화를 절상이 아니고 절하를 해버린 거죠. 절상이 아니고 절하를 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절상을 해줘야 좋은데 미국은 중국 측에 오랫동안 그 위엔화의 절상을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중국도 심기가 불편한 거죠. 처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미중 기술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급기야는 미중 금융 전쟁으로서 환율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중국은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 질서에 100% 편입이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차이니즈 위엔화를 절상해라. 절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절하를 해버려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거에 정확하게 반하게 간 거죠. 네.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은 원래 이 보복 관세 있잖아요. 예. 3천억 달러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10% 관세 적용하는 거를 9월부터 이펙티브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중국도 여기에 불만을 품고 결국 차이니즈 위엔화를 절하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러면은 너가 인위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조작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다. 네.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버린 거죠. 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제 이런 거죠. 사실 2016년 대비 2018년 트럼프 집권 이후를 놓고 보면은 실제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10분 1로 축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국 투자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금융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중국에 투자한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이제 금융 지원을 안 해서 대중국 투자를 좀 뭐라고 할까 중단시키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 제한을 가하는 그런 조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실 환율 경쟁이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런 보도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 입장들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원래 의도했던 데까지 온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무역 전쟁이었고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기술 전쟁이었잖아요.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금융 전쟁의 장으로 중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케 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버텨내지 못하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1985년 그 플라자 합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경제가 망하게 된 계기.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환율 가지고 사실 통제를 하거든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직후에
저페니즈 엔이죠. 예. 엔하를 40% 절상하게끔 했고 10년에 걸쳐서 100% 절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수출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수출 비중이 컸는데요. 예. 수출 비중이 큰 일본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 엔화가 절상이 됐다. 예. 그러면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리 되면은 미국이나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떨어지죠.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본의 그 전자산업 있잖아요. 가전 전자산업이 폭망을 한 게 사실은 미국이 리드를 하면서 끌고 간 대일본 한일 전쟁에서 일본이 손들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역사를 쓴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 경제 2인자의 도전을 용납을 못 하나 보네요. 절대 허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금융으로 길들이기가 가장 좋습니다. 양털 깎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7%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 포치로 대응했다 그러잖아요. 포가 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가 7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하면은 파7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US 달러 대비 중국 위엔화의 그 마지노선이 7이거든요. 예. 7을 말하자면은 이 돌파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6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이번에 7을 고시를 했잖아요. 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7을 고시를 해버렸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한 방 먹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너가 하는 대로 쉽게 당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모르고요. 이것이 최악의 경우는 아니고 또 9월 달에 예.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또 13차인가요? 예. 13차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요? 결국은 미국이 이기겠죠. 네. 예,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미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INF 폐기 이런 것도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시아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이요? 배치 그렇죠. 이런 것도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는 뭐 바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어쨌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크게 작용을 하죠. 예. INF 같은 경우는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 제 지역에 배치가 되면은 그 중국을 포위하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이 영토가 강대하지만 중국 전역이 타격권 안에 들어오니까 사실 그런 것도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쨌든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 압박하고 맞습니다.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 아시아 지역 배치도 중국을 겁박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일극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G2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G2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아, 그 말이 외국에서는 안 쓰는 예, 말이에요? 해외에서는 안 씁니다. 예. 해외에서는 안 쓰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의 이 GDP로 나타나는 격차는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수준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20억 달러 대 14억 달러로 예. GDP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국가의 이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GDP만 가지고 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총체적인 국력을 놓고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여전히 갭이 커서 사실 G2라는 용어를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한국에서만 유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건 중국이 이제 시진핑 이 정권 출범 이후에 이 세계 질서의 이 변화를 모색하면서 좀 도전적인 그런 군사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자꾸 생산하니까 이 미국 측에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손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결국은 남의 나라 일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수출로 밥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 시장이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지 인구가 않습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계 최대 시장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은 미국 측에서 한 거지만은 중국 측 조치는 위안화를 평가절하를 해버렸잖아요. 예. 위안화를 평가절하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다운된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시계를 만드는데 뭐 옛날에는 뭐 이게 뭐 원가가 이 10원이면 되는 게 뭐 5원밖에 안 들어간다. 예. 그러면은 그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서는 제조업 제 영역에서 우리 한국의 최대 경쟁자가 중국이 이미 된 지 오래됐잖아요. 예. 전통적인 그 제조 영역에서. 예. 그러다 보면은 벌써 뭐 EU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놓고 중국과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예. 중국의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제품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최근에 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네.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위기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내지는 20년 역사를 쓰면서 그때 일본이 잃어버린 가전이나 전자 쪽 시장을 한국의 삼성과 LG가 파고 들어가서 세계 인류 기업이 됐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이 기술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여기서 오는 공백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 되면은 그 잃어버린 세월의 공백을 결국은 누가 메꾸느냐? 중국이 메꾸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은 거의 뭐 정부 주도로 무슨 그렇죠. 어떤 특정 산업을 밀겠다 하면은 맞습니다. 금방 따라올 수 있잖아요. 건방이죠. 그럼 대한민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이 망하게 되면은 우리 네. 뭐 먹고 살죠? 아,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철없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결국은 뭐 정권이나 대통령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입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지상 목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너무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유,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국내 문제도 많은데 세계 정세도 이러니 정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제대로 서려면 내년 총선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신의 한 수 꼭 구독 바라겠습니다. 80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참, 김정기 TV도 개국을 했는데요. 김정기 TV로 검색하셔서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